참고 외면했던 감정은 결국 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내 아이를 망치는 당신은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지옥 같던 그 집을 나오고서야 우리 아이가 비로소 웃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진 한밤중입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듭니다. 딱, 딱, 딱. 심장 박동보다 느린 그 소리가 오늘따라 소름 끼치게 들려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아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빛,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 때문입니다. 질퍽거리고 무언가를 지지기는 듯한 소리. 숨을 몰아쉬며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기름칠이 덜 된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냅니다.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지훈이가 보입니다. 아이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입에 넣고 무서운 기세로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미 손톱은 온데간데였고 붉은 생살이 지식여져 있습니다. 아이의 뺨 위로 눈물이 툭, 툭, 침구 위로 떨어집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위로 떨어지는 얼음물 같습니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이가, 내 전부인 지훈이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왜 그래, 응? 내 목소리에 지훈이의 어깨가 경련하듯 튀어오릅니다. 아이는 피가 맺힌 손가락을 황급히 이불 속으로 숨깁니다. 공포에 질린 그 눈동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닫힌 안방 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엄마, 할머니 올까봐. 할머니가 나 나쁜 아이라고 했는데. 아이의 목소리는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찢어집니다. 내 몸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시어머니의 그 서슬 퍼런 목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애를 이따위로 키우니 애가 이 모양이지. 낮에 있었던 거실에서의 그 고성이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의 독설을 견디며 흘린 눈물이 아이에게는 산성비가 되어 영혼을 녹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훈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맥박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제발 여기서 꺼내달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을 감돕니다. 이것은 아이의 피이자 내 무능함의 맛이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의 감옥, 효도라는 이름의 고문.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1 지옥으로 가는 포장도로.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고 있지만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저가 그릇을 때리는 챙그랑 소리.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내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훈이는 제 밥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국이 왜 이리 짜냐? 너는 애 키우는 애가 간 하나 못 맞추니? 시어머니의 말씀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에 박힙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못 들은 척 고기만 씹고 있습니다. 우걱우걱 남편의 저작 작용 소리가 오늘따라 비겁하게 들립니다. 어머니, 요즘 지훈이가 짠 걸 자꾸 찾아서 좀 맞췄어요. 나의 조심스러운 대답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식탁 위에 물컵이 파르르 떨립니다. 아이는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립니다. 애 핑계대지 마라. 내 친정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친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눈앞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참아야 한다. 내가 참아야 아이가 편하다. 수만 번 다짐했던 그 주문을 속으로 되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이제 지훈이에게 향합니다. 지훈아, 너도 이런 거 먹고 자라니 머리가 나빠지는 거야. 아이는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쇠숟가락이 쨍그랑하며 거실 전체에
공포를 퍼뜨립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헤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식탁 밑에서 꽉 잡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아이의 작은 손바닥. 열이 오르는지 손이 뜨겁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적, 습관, 외모까지 하나하나 난도질합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나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내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끈적거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녁 식사는 매일 반복되는 전쟁터였습니다. 총소리는 나지 않지만 마음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가는 전쟁. 우리는 그 지옥 같은 포장도로를 매일 걷고 있었습니다. 챕터 2 그림 속에 숨겨진 진실. 상담실 안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내 앞에 놓였지만 선생님의 굳은 표정 때문에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스케치북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유치원 미술 시간에 지훈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크레파스로 도배된 종이. 그 중심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빨간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불꽃 아래 작은 아이 하나가 울고 있습니다. 아이는 귀를 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모습입니다. 지훈이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옵니다. 내 동공이 떨리며 그림 속 아이의 눈을 쫓습니다. 아이는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구멍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내 목소리는 떨림을 숨기지 못하고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컵에 닿았지만 찬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면 집이 불바다가 된다고요. 자기는 타 죽을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징하는 소리와 함께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우리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뿜는 독설의 불꽃에 내 아이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 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가슴팍을 찔렀지만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스케치북 위로 떨어져 검은 크레파스를 번지게 합니다. 나의 인내가, 나의 침묵이 정답이 아니었으므리 잔인한 그림 한 장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영혼은 이미 비명을 지르다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챕터 3 무너지는 아이의 세상.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지만 이 집의 공기는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처럼 시립니다. 식탁 앞 지훈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이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공포를 삼키고 있습니다. 지훈이의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이는 의지와 상관없이 눈을 강하게 깜빡입니다. 틱 장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댑니다. 저 소리 좀 안 나게 못하니? 집구석 망할 징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쇠그릇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습니다. 지훈이는 소리를 죽이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뭅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거실에 진동하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공중에서 갈 길을 잃고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이 내 손등을 찌릅니다. 애를 오냐오냐 키우니까 저 모양이지. 정신력이 썩었어.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식탁을 탁탁 치며 윽박지릅니다. 그 진동이 지훈이의 작은 몸으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좌우로 거칠게 흔들립니다. 그날 밤 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의 방에서 큼큼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불을 들추자 차갑게 젖은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다시 밤지도를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할머니한테 말하지 마. 제발. 아이의 목소리는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나는 젖은 요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마음의 둑이 터져버려 넘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문을 콱 열고 들어와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오줌 싸는 놈이 어딨어. 당장 나가. 어머니의 고성은 밤 공기를 찢고 아이의 심장에 박힙니다. 아이는 맨발로 복도 구석에 몰려 숨을 헐떡입니다. 아이의 호흡 소리가 마치 짐승의 신음처럼 들립니다. 나는 아이를 가로막고 서서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시어머니의 매몰찬 손짓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구가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는 그렇게 서서히 무덤이 되어갔습니다. 챕터 사방관자라는 이름의 가해자. 남편의 등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옵니다. 그 평온한 소리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소음입니다. 지훈이가 옆방에서 앓는 소리를 내도 남편은 요지부동입니다. 여보, 지훈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분가하자. 내 목소리는 떨리는 실 가닥처럼 가늘었습니다. 남편은 귀찮은 듯 몸을 뒤척이며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 한숨은 차가운 얼음 파편이 되어 내 얼굴을 스칩니다. 어머니가 좀 엄하긴 해도 다해 잘 되라고 하시는 소리잖아.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복사해 놓은 듯 똑같습니다. 효자라는 탈을 쓴 방관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지훈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아이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쓰는 알림장 귀퉁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 조각들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나만 없으면 엄마가 안 올까? 할머니가 나를 싫어해. 비뚤비뚤한 글씨 위로 눈물 자국이 마른 흔적이 보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송곳이 되어 내 폐부를 찔러옵니다. 아이는 자기가 불행의 씨앗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가슴 속에 이미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으로 아이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은 잠을 잡니다. 나는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의 방문을 노려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정막이 괴물의 숨결 같습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가정의 평화? 효도? 아니면 타인의 시선이었을까요? 내 무능함이 지훈이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지훈이가 그린 괴물 그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괴물은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방관하는 남편, 그리고 참기만 하는 나도 괴물이었습니다. 3마리의 괴물이 아이의 작은 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전해집니다. 이 고통이 아이가 느낀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될까요? 어둠 속에서 나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50리 상담소에서의 오열. 상담실의 조명은 따뜻했지만 내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은 아이의 놀이 치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지훈이는 인형들을 일렬로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작은 인형을 구석에 밀어넣고 모래로 덮었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정서적 질식 상태입니다. 선생님의 낮은 목소리가 상담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칩니다. 그 목소리는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음성처럼 무거웠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경련하듯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는 자아를 스스로 지우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요. 선생님이 내민 차트는 온통 붉은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심리 온도는 영하 20도. 꽃이 피어야 할 7살의 마음에 동토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두면 아이는 자폐적 성향으로 굳어집니다. 그 말에 내 가슴 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억눌렀던 오열이 목구멍을 타고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꺼이꺼이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좁은 상담실을 채웁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티슈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닦아야 할 것은 눈물이 아니라 아이의 상처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를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선생님의 단호한 눈빛이 내 심장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 눈빛은 나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엄마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며느리일 뿐입니까? 상담소를 나오는 길,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내 가슴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맨 아이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 작은 등을 짓누르는 시어머니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했습니다.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지만 나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나를 깨웁니다. 정신이 번쩍 들며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독설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내 아이를 죽이는 곳이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필요 없다고. 내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서늘한 결기가 서렸습니다. 지훈이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듭니다. 자는 와중에도 눈을 깜빡이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킬게. 세상 모든 비난을 내가 다 맞더라도. 내 안에서 엄마라는 이름의 사자가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챕터 6 엄마의 이름으로 선포한 절연. 거실 전등이 깜빡거리며 불길한 그림자를 만듭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키워두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방 안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다란 이민 가방을 꺼내 거실 한복판에 놓았습니다. 지익, 지익. 가방의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밤중에 어딜 가겠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대를 짓누르는 위압감이 서려 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지훈이의 옷가지들을 가방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입안 가득 짠 피맛이 번져나갑니다. 이 피는 내가 7년 동안 삼켜온 눈물의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갑니다. 지훈이 데리고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리모컨을 바닥에 탁 던졌습니다.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이제 와서? 어머니의 갈에 섞인 비난이 고막을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그 소리에 지훈이가 방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겁에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훈이를 불러 내 뒤에 세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옷자락을 부서질 듯 꽉 잡는 게 느껴집니다. 그 손의 떨림이 내 척추를 타고 올라와 머리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지훈이에게 하신 짓, 저는 더 이상 용서 못합니다. 내 눈이 번뜩이는 것을 본 어머니가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내 아이 영혼을 죽이는 할머니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단 한자 한자 힘을 주어 선포하듯 말했습니다. 공기는 이미 팽팽해진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 얼어붙은 광경을 봅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앞에서 버릇없이.
남편의 비겁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나에게 남편도 지훈이의 아빠도 아닌 그저 타인이었습니다. 나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현관을 향해 당당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손목을 꽉 쥐고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발톱을 드러낸 야수와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챕터 7인과 응보의 찬바람. 집안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낡은 벽시계만이 째깍거리며 죽어가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홀로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드시고 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숟가락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처량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토록 위세당당하던 어머니의 어깨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떠난 지 석 달, 집은 무덤처럼 고요합니다. 남편도 어머니의 히스테리를 견디지 못하고 술로 밤을 지새우다 결국 회사 근처 고시원으로 짐을 싸서 도망치듯 나갔기 때문입니다. 지훈아, 할미가 떡 사왔는데. 어머니는 혼잣말을 내뱉다 멈칫하며 입술을 바르르 떠십니다. 거실 구석에는 지훈이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장난감 로봇이 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로봇을 보며 어머니의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채웠던 에너지가 이제는 고독이라는 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신호음만 무심하게 울릴 뿐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휘둘렀던 그 칼날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어머니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보일러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합니다. 밤이 되면 시어머니는 환청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지훈이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어두운 천장을 타고 내려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꿈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고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물어뜨린 아이의 마음만큼 어머니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지만 이 집안에는 서리빨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입니다. 어머니는 그 감옥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늙어갈 것입니다. 자신의 독설이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난도질했는지 이제 압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버스가 떠난 뒤에야 도착하는 법입니다. 나는 가끔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하늘을 봅니다. 그 집 위로만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기분이 듭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진리를 나는 시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을 통해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제 그분과 우리의 인연은 완전히 타버린 죄가 되었습니다. 챕터 8 다시 피어나는 아이의 웃음.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하게 거실을 채웁니다. 작지만 깨끗한 우리만의 새보금자리입니다. 주방에서는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간을 맞출 필요가 없는 평화입니다. 깔깔깔. 거실에서 은방울 굴러가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지훈이가 친구와 함께 블록을 쌓으며 신나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맑고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빛나는 그 눈에 내가 담겨 있습니다. 엄마, 내가 성을 이만큼 높게 쌓았어. 이것 봐. 지훈이가 내 손을 잡고 붕붕 흔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기분 좋은 온기. 더 이상 축축하게 젖지도 피가 맺혀 있지도 않은 건강한 손입니다. 나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정수리에 깊은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상담소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갈구던 환경을 차단한 것만으로도 치료의 절반이 끝났다고요. 나머지 절반은 엄마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가 채워주었습니다. 지훈이의 틱 장애는 마법처럼 사라졌고 밤지도도 더 이상 그리지 않습니다.
아이의 영혼은 햇볕을 쬐는 화초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로에게 속삭입니다. 사랑해 지훈아,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나도 사랑해 엄마, 이제 안 무서워. 그 짧은 대화가 우리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지난날의 기억은 이제 희미한 흉터로 남았습니다. 고부 갈등의 끝은 복수가 아니라 아이의 행복이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환하게 웃는 이 작은 천사를 위해서라면 나는 다시 한번 그 어떤 가시밭길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참으로 위대하고도 무거운 완장입니다. 노을이 지는 창밖을 보며 지훈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향긋한 샴푸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은 지나갔고 대지는 단단해졌으며 꽃은 피어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찬란한 내일을 꿈꿉니다. 늘 사연 가슴 깊이 공감하셨나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건 결국 내 자식을 지키겠다는 엄마의 용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말 못할 응어리가 있지는 않나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의 빛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